우리나라 4월달 운세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지칠 대로 지쳐서 함정에 빠져 있는 듯한, 사람들 감정이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불안한 미래가 너무 불안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4월달 운세예요. 초반이니까 3월 21일이죠. 한국은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예요. 특히 김명신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김명신에 관련된 비밀들이 계속 터져나와요. 계속 터져나오고 누군가가 도망을 간다는 얘기로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커져요. 커지고 김명신 문제로 하여간 되게 시끄러워져요. 가장 큰 게 그것이고, 어떤 도움을 좀 주게 되는데, 누군가에게 4월달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실들이 너무 많이 터져나오게 돼요. 그리고 뇌물에 관련된 일들, 돈에 관련된 일들, 이게 다 김명신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와요. 국민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빨라져요. 막혀있던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화성이 역행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막혀있는 거예요. 꽉 하고 막혀있어요. 그런데 4월 7일이 되면서부터는 엄청 빠른 속도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굉장히 많이 돼요. 우리나라에 큰 사고 생겨요. 사고 생기고 실망하고 슬픈 일도 좀 생기고, 우리나라에 이 정체된, 지금은 정체되어 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4월 7일이 좀 지나야 돼요. 그때부터 조금 터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앞길이.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지쳐있고 막혀있고, 그리고 뭔가가 연기가 되고 자꾸 그래요. 이 탄핵 문제가 이렇게 시끄럽게 끌어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모모하고 알리시아가 7월 달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넘어갈까 생각을 좀 했었어요.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헌재는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법을 좀 바꿔야 될 거예요. 탄핵 같은 것은 국민투표로 바꾸는 법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돼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범죄들을 저지른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뭐가 잘못되어 있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고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떻게 수정해야 되고 어떻게 법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고 생기는데 4월 달에 사고 생기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돼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여태까지 있었던 꼼짝 못하는 함정 같은데 이렇게 파묻혀 있었다면 4월달 좀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앞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결국은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건 틀림없이 나왔어요. 굉장히 말싸움이 많아지고 4월달에 또 뜻하지 않은 도움을 좀 받게 돼요. 뜻하지 않은 도움. 그리고 안정을 좀 찾게 되는, 결국은 안정을 찾게 되고 사람들이 세틀다운 하게 되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대혼란과 시끄러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돼요. 우리나라가 무사하게 어려운 일을 겪어서
무사하게 도달하긴 도달할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근데 그 전에 요 몇 주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렇게까지 사악하리라고는 사람들이 상상을 못했지만 일본을 찍은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3년 전에 이미 저는 김명신이가 어떤 악귀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다 드렸어요. 계엄도 김명신이가 한 것이고 김명신과 윤석열이 결혼하던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김명신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고 박근혜 탄핵도 김명신이 모두 주관한 것이고 태블릿 PC도 김명신이가 아이디어를 냈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문재인 정권 5년도 김명신이가 쥐고 흔들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보통 사악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범죄에 길이 들어져 있고 남자들을 그런 식으로 가지고 놀고 농락하고 돈을 뜯어먹고 꽃뱀이에요. 아주 사악하고 저질스럽고 천박하고 역겨운 꽃뱀이에요. 손에 다 놀아나고 수박들 이재명 죽여라 하던 것들 모두 다 김명신 똥이 묻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 촉이기 때문에 틀림없을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해왔는데 드러나잖아요. 이재명 죽이고 자기도 총을 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성정이면 사이코패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얘 사이코패스고 나르시시스트고 과대망상증 환자고 그리고 리플리 증후군도 있고 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범죄자예요. 그냥 범죄자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질이 나빠요. 그냥 대놓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학력 위조한 것도 보세요. 대범하게 했어요. 그냥 숨겨서 철저하게 조밀조밀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대범하게 막 저질렀어요. 걸리지 않고 막 넘어갔기 때문에. 학력 위조도 그렇고 주가 조작도 대놓고 했어요. 벌건대낮에. 계엄한 짓을 보세요. 관을 1000개를 짜고 영현백을 3000개를 준비하고 이거 다 김명신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노상원하고. 보통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상상하는 거 이상일 거예요. 제가 얘 옛날에 얼굴 사진을 보고 눈을 보고 얘 질이 되게 안 좋다 그랬는데 그 어릴 때도 눈질이 그렇게 안 좋았으면 살면서 조나무기한테서 지 애미한테서 사기치는 거 먼저 배웠을 거고 남자 후리는 거 배웠을 거고 조나무기 밑에서 정치를 어떻게 갖고 노나를 배웠을 거고 검찰을 어떻게 요리하는가를 배웠을 거고 그리고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그냥 무슨 도둑 물 만난 듯이 그냥 막 저지른 거예요. 범죄들을. 박근혜도 지은 죄가 많고 탄핵을 당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김명신 악귀의 손에 희생된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사람들 제가 정하은 작가 죽였어요. 분명히 죽였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 죽였고 이재명 대표도 제가 1년 반 전에 이미 저는 이거 김명신이가 뒤에 있어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 말이 저는 99% 맞을 거예요. 이거는 제 채널을 오랫동안 본 분들은 제가 이 말을 했다는 걸 아시죠. 그러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똥파리들이 왜 저렇게 이재명을 죽이지 못해서 발작들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김명신하고. 서로 뜻이 맞은 거예요. 이재명에 대한 증오심을 제가 그때 계엄 났을 때도 이재명이 제일 타겟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김어준이 아니고 관심을 근리로 쏠리게 하려고 누군가가 작업을 한 거예요. 김어준을 거기다가 들이밀고 누군가가 그렇게 일을 벌리려고 한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얘기도 그때 했었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양정철을 민주당으로 다시 끌고 들어오게 하려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관심을 그리로 쏠리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김어준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좀 스포챗도 좀 벌고 저는 그 반드시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김어준 방송을 안 보니까 방송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가는지 모르지만 저는 문재인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문재인도
얼마 전까지는 김명신과 한패였어요. 지금도 한패일 수도 있어요. 같이 싸우는 척 흉내를 내고 있지만 뿌리 깊은 속에서는 이재명 싫어하는 건 다 똑같아요. 문재인도 이재명 싫어하고 문다혜도 문준용도 양정철도 김어준도 주진우도 다 싫어했었어요. 이재명을. 이낙연 말하는 거 보세요. 지금.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입을 딱 닫고 있죠. 이거 지금 우리가 입 잘못 놀렸다고 우리 뭐같이 날아간다. 근데 이낙연은 대놓고 해요. 왜? 국짐으로 갈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용주처럼. 한덕수 하는 짓을 보세요. 그래서 민주당, 보수, 국감당 이렇게 갈라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사람 하나하나 놓고 이 사람의 행위가 어떤가만 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 앞으로. 지금 지 남편이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조선일보 폐간시킨다고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대범하고 사악한 범죄자인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우리나라의 오래된 문제, 골치 아픈 문제가 이거는 제가 지침을 하지 않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탄핵에 관련된 굉장히 골치 아픈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 헌법재판소도 나오고 대혼란스러운 것도 나오고 서로 뜻을 맞춰야 되는 것도 나오고 경사스러운 일도 나오고 사람들이 불평, 불만, 우울증에 걸린 것도 나오고 지금 발목이 꽉 잡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고 시끄러워지고 실망하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이 문제가 제가 볼 때 완전 100% 해결이 안 돼요. 해결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일도 있는데 그 중에 실망되는 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조금 실망해. 그 탄핵을 제가 윤석열 탄핵 말을 지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덕수 탄핵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설명을 꺼놓고 했나 보네. 섞어버렸는데 우리나라에 사고 생겨요. 사고 생기고 또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이 생기고 엄청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 국민들이 잠을 잤다가도 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일이 좀 생길 수 있고 사고에 대한 뉴스가 터져 나오든지 지금 기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녹음이 안 됐으면 녹음이 됐으면 제가 이걸 편집해서 자르면 되거든요. 제가 다른 거는 반복적으로 나온 것들이라서 경제가 무너지는 뉴스가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경제적으로 뭔가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어떤 사고일 수도 있고 근데 경제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은 모든 하수도 썩어 있던 앙금 그 가라앉은 침전제들이 다 올라오는 시기예요. 청소를 하려면 다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사회 각계각층에 숨어 있던 친일 매국노들, 범죄자들, 적폐들 다 겨나왔어요. 민주당도 거기서
익스클로드 되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어요, 다. 진보 보수 따질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이재용과 만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안심을 해요. 마음을 놔요. 경제는 불안정한 걸 제일 싫어해요. 특히 증권은 더 그래요. 불확실성한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증권이 뚝뚝 떨어질 때 보면 불확실할 때. 그런데 헌재가 국가 생각 1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보수, 윤석열이가 거기 넣은 캐비넷에 걸려있던지 돈을 받았던지 돈 받았다고 생각해요. 돈도 받았고 걸려있는 것도 있고 이런 자들이 국가를 앞길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다 처리해야 돼요. 국민투표로 앞으로 헌법 재판관들을 없애고 국민투표로 그 사람들은 작은 것만 처리하고 이런 큰 것들 국무총리 탄핵 이런 지금 우리가 겪어나가는 이거 한 번도 겪지도 않았던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국민투표로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법을 바꿔야죠. 제가 전혀 다른 질문을 하나 할게요.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퍼놓고 있어요. 지금 돌아오기 위해서 말도 못해요. 돈을 퍼놓고 선동질하고 내란을 일으킬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내란이 아니라 내란 비슷한 선동질, 폭동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고요. Court cards. 윤석열은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끝났어요. 끝이에요. 윤석열은 끝이에요. 종말이에요. 종말. 제가 탄핵을 자꾸 묻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자에게 긍정적인 질문을 하자. 근데 이렇게 물으니까 답이 완전히 그런데 도망갈 준비하거든요. 역시 도망갈 준비를 해요. 이거는 아마도 여태까지 계획을 엄청 준비 다 하고 지금 끝내놨을 거예요. 도망을 가서 성공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윤석열은 자리 뺏겨요. 자리 잃게 되고 끝나게 되고 완전히 관 속에 갇히게 돼요. 관 속에 갇히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커다란 상처 입게 되고 타격을 크게 입게 돼요. 대혼란이 찾아와요. 윤석열에게. 그리고 끝장이 나게 돼요. 배신을 크게 당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배신 딱 당하게 되고 돈을 그렇게 퍼썼는데도 안 돼요. 엄청 바랐어요. 돌아오기를. 근데 윤석열은 정말 끝이에요. 이건 제가 빨리 올려드릴게요. 기쁜 소식이니까. 여기까지 4월달 운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